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노딜 하노이의 충격 이후에 3월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지지선 테스트를 통과했고 코스닥 지수는 저항선 테스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0일과 120일 이평선을 지난주 딛고 올라왔는데요. 그 결과 이번 주 현재 이 두 가지 이평선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중에 755선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저항선의 테스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시장의 호재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 가끔 나오고 있는 양호한 경제 지표들, 악재 같은 경우는 부진한 경제 지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브렉시트의 장기화 가능성, 북핵 리스크 등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반복되고 있는 호재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될 겁니다. 금요일장과 월요일장 익숙한 호재가 반영되면서 조금씩 또 상승을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에 대한 동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15일 중국 양회가 폐막하면서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또 중국의 경기 방어책과 부양책의 여력들, 북한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중미 무역 협상을 멈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에서도 기대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40년 동안 상호 간의 우여곡절과 풍파가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큰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시종 일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라면서 좀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을 넘어서 세계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 중국의 모든 것은 4월부터 시작된다라는 리포트에서 미중 양측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내용의 배경에는 중국의 외상투자법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외상투자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 전인대에서 보강을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라든지 중국 주식시장 부분에서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 발해왔었던 내용들이 담긴 외상투자법이 바로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외상투자법이 가결되면서 미중 갈등의 봉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있을 보아오 포럼에서 시장 개방에 대한 플랜, 또 시장 규제 완화 리스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재 봉합 단계로 가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따라서 이제 갈등이 봉합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노이즈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세부 조율에 주목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진다면 진정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주가와 경기, 실적이 모두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 말이죠. 얼어붙었던 글로벌 경제이지만 그린슈트가 포착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슈트는 얼어붙었던 겨우내 그 땅을 뚫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주식과 경기 사이클의 개선 기조가 유효하다는 뜻을 내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로 인해서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 기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지난주 OECD 경기 선행지수,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바로 유럽 경제 지표의 반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경제 둔화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었던 자동차 판매 추이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2월 이후 내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 감소의 폭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 이러한 움직임들과 함께 감세 등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쪽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경기 부양책들 본격화되면서 경기 개선에 싹을 틔울 가능성을 보자라는 시각들이 점차 증권가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데요. 정책과 가격 매력,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의 지휘력을 갖고 있는 섹터들, 이러한 부분들로 좀 모아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멘트, 제지, 화장품, OEM, ODM, 그리고 용기 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죠. 시멘트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SOC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올해부터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한 세부 항목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건설사를 보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도 도로나 건물이나 철도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시멘트 업종의 차트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의 차트를 보시면 1994년에 형성했었던 고점 부근을 현재 세 차례 돌파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에 올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시멘트 섹터가 남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펄프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폐지 가격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지 업종 내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용 가운데 에서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원재료 하락이란 변수가 제지 업종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수요도 늘고 있죠. 택배업의 성장, 그리고 화장품 쪽의 고급화 이런 포장재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체제로서 제지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지 섹터 역시도 지난 1995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인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는 2000년과 1999년에 기록했었던 그 종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지주 밸류에이션 메리트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화장품 재료들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화장품 브랜드들의 제품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인기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연우와 한국콜마, 여기에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는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까지 주목을 받고 있네요.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앞서서 나타난다고 보는 그린슈트, 이 국면은 사실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확률 높은 게임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 과연 시멘트, 제지, 화장품, 원자재나 또 용기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면밀하게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유현 아나운서입니다.